자, 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문학상에 우리 문학이 꼽힌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제 한국 문학의 세계화, 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강 씨의 맨 부커 수상은 의미가 남다른데요. 패널과 함께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맨 부커상 수상,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우리 문학의 쾌거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한국 문학은 뿌리가 깊고 그 정서가 정말 풍요로운데요. 예. 문제는 이것이 국경의 벽을 넘어서 외국에서 인정받은 사례가 드물다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번역 문학을 들여와서 읽었지 우리의 문학이 해외로 알려진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문학성을 이제 해외에서 인정받은 것인데, 이게 맨 부커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대 세계적인 문학상입니다. 예. 물론 이제 노벨 문학상은 좀 관록을 중시하는 쪽이고요. 맨 부커상은 굉장히 트렌디한 문학의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허. 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69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역사는 노벨 문학상보다 짧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 또한 이제 문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예. 콩쿠르 상이 있는데, 또 프랑스는 뭐 메디치 상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여러 상이 있지만 적어도 이제 영미권으로 쓰여진 책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영어가 거의 뭐 국제 공통어로 통용되지 않습니까? 이 맨 부커상의 수상 의미는 우리 문학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통하기 시작한 첫 번째 사례라고 확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여러 네. 5명의 후보가 더 있었는데 중국의 어떤 경쟁자와 네. 작가와 경합을 옛 벌였다고요? 랭커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국의 옛 랭커와 함께 경합을 벌였는데, 예. 옛 랭커는 58년생이에요. 굉장히 중진 작가고 중국에서는 뭐 위상이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최고의 문학상이 루신 문학상이거든요. 예. 우리는 이제 노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루신 문학상을 2번 수상을 했어요. 음. 그래서 노벨 문학상의 반열에도 오를 것으로 지금 중국 문학계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기대주인데, 이번에 그 옛 랭커를 밀어내고 또 한강 작가가 수상을 했는데요. 뿐만 예. 아니라 터키의 오르한 파묵도 나머지 5명의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어허. 터키의 오르한 파묵은 이제 완전 중진을 넘어서 원로 작가, 대작가고요. 2006년에 이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런 작가들을 밀어내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제 중진 작가가 수상을 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예. 자, 그렇다면 이 맨 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씨의 작품 채식주의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연빈 앵커가 채식주의자가 어떤 책인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손도 팔도 이빨과 새치여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채식을 하다 스스로 식물이 되고자 하는 여자의 이야기. 작가 한강은 인간성의 스펙트럼에 대한 고민에서 이 소설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 구절 더 감상해 보시죠. 문득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에 그녀는 놀랐다. 사실이었다. 그녀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 기억할 수 있는 오래전의 어린 시절부터 다만 견뎌왔을 뿐이었다. 작품을 통해 억압받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싶었다는 한강 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그토록 당연스러운 것인지,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속에 들어있는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까지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싶었어요. 네, 한강 씨의 또 다른 소설 소년이 온답니다. 2014년에 출간됐는데요.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난 한강 씨는 10살이 됐을 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습니다. 인간의 폭력과 존엄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강 씨의 작품 세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문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채식주의자라는 게 네. 이미 발표가 2005년에 됐었고, 네, 그렇죠. 아직 많이 읽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대중적으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뭐 작품이었다고요? 문학 마니아들은 잘 알고 있는 작품이죠. 예. 굉장히 센세이션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2005년부터 창작과 비평의 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 편의 단편을 묶어서 예. 중편 작품으로 탄생한 게 채식주의자예요. 예. 영어로 번역한 것도 더 베지터리언 그대로 예. 이제 원제대로 갔는데 그래서 이 중편 소설이 상을 탄 거고요. 그리고 2014년에 장편 소설인 본격적인 5월 광주를 다룬 소년이 온다가 아주 획기적인 작품인데 예. 공교롭게 내일이 바로 5.18 광주 이제 민주화 운동 기념식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뭐 님을 위한 행진곡 논란도 있는데 예. 소년이 온다가 광주 문제에 대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절절함을 끄집어낸 작품인데 예. 올 1월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온다도 휴먼 액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미 영국에서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난해 1월에 번역이 돼서 출간된 이 채식주의자가 맨 부커상의 대상이 됐던 거죠. 그 채식주의자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요?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나왔는데요. 어허. 말씀하신 대로 문학 마니아들은 이 채식주의자를 굉장히 선호하고 뭐 극찬이 많았습니다만 대중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예.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이 읽고 인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2010년에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그렇게 흥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재개봉을 하면 많은 지금은 분들이 관심이 높아졌을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설가 한강 씨의 맨부커상 수상이 우리 한국 문학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이신 정과리 연세대 문학국문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한강 씨가 연대 국문과를 졸업했는데 같은 문학인으로서 상당히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순수한 그 문학적 평가만으로 예. 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예.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이 국문과 교수님이 보셨을 때 어떤 작품인지요? 세계 문학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작품은 그 탄미주의자와 그 채식주의자를 대결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러니까 탄미주의는 현대인에게 미만한 욕망 현상의 한 극단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고, 예. 채식주의는 그런 욕망 세상에 대한 어떤 단호한 거부를 표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미주의에 대한 거부. 예, 그러니까 욕망에 대한 거부인 거죠. 욕망에 대한 거부. 예,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세계 그 인들의 보편적인 주제로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건데, 예. 한강 씨는 그걸 갖다가 어느 한쪽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다룬 게 아니라 그 두 개의 그 태도를, 그러니까 욕망에 대한 극단적인 추구와 욕망에 대한 단호한 거부를 갖다가 아주 팽팽한 그 긴장 상태로 끝까지 밀고 나간 데서 예. 아주 그 작품이 상당히 그 높은 미학적인 밀도를 얻게 되었어요. 그것이 예. 아마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작가 한강의 작품 세계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볼 수 있는지요? 작가 한강 씨는 지금까지 어떤 그 독특한 그 개성 있는 인물들을 많이 그려왔는데요. 예. 그 개성 있는 인물들의 그 성격을 갖다가 끝까지 그 밀고 나가는 어떤 그 집요함을 보였는데, 그 집요함이 되게 그 언어미학과 일치시키는, 그래서 그게 그 묘사며 어떤 그 형상이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미학적인 어떤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의 경지에까지 오르는 그런 그 작품들을 주로 써왔죠. 예. 그동안 우리 문학이 세계 무대에서 번번이 아쉽게 그 문턱에서 탈락하는, 물론 뭐 수상이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한강의 이번 수상 우리 문학사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 문학이 이제 언어의 독자성 때문에 그 세계 문학 안에 수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예. 이제 그걸 한 25년 동안 이제 그 번역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세계 문학을 노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강의 이번 수상은 결국 한국 문학이 이제 국가 단위로 수용되던 그 이제 수준에서 이제 수준을 지나서 예. 이제 세계 단위로 이해되기 시작한 어떤 그 계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제부터 한국 문학은 그냥 변방의 하나의 그 문학이 아니라 아하. 세계 문학의 한 이론으로서 이제 이해되고 향유될 어떤 시점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자, 제2, 제3의 또 다른 한강이라는 작가가 계속 배출될 수 있을까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예, 그게 저 이번에 그 성과가 꼭 한강 개인만의 어떤 그 특별한 성과라기보다는 예. 그동안에 그 작가들이 꾸준히 어떤 그 좋은 작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 어떤 집단적인 결과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할 겁니다. 그게 더 타당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앞으로 더 여러 작가들이 또 이런저런 그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 그 세계적인 어떤 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는 혹시 그 한강 씨를 개인적으로도 알고 계시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저 한강 씨가 제가 예전에 저 문학과 사회라고 하는 그 잡지를 할 때 예. 시로 데뷔를 시켰었고요. 아. 예, 그리고 저희 대학원을 갔다가 제가 저 연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석사과정 대학원을 아하. 이수를 했죠. 그러면 뭐 거의 뭐 제자신데요. 그 한강 씨 문학 작품 세계 말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서 저는 아직 인터뷰를 못 해봤는데 되게 조용하시고 그런 분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 같은 경우. 네,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요. 그리고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하면서 또 아주 작게 합니다. 그래서 아하. 주위에서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제 알려면은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끔 하는 그런 묘한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제자가 큰 상을 받으셔서 더 기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제2, 제3의 네.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나오고 채식주의자가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가 되는데 그러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번역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쓰지만 그거를 결국은 상을 주는 사람들은 이걸 영어로 이제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번역 과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학이 풍요롭고 뿌리가 깊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 언어의 아름다움과 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글을 읽고 야 정말 아름답다 감동받을 때 그것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으면 그렇죠. 외국인의 눈에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죠. 이해가 난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잘 예. 보시면 맨 부커상에 예. 한강 작가와 더불어서 예.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28살의 젊은 번역가가 예. 함께 상을 받았고요. 예, 울더라고요. 5만 파운드의 상금을 반반 나누게 됩니다. 예. 그만큼 번역이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인데 예. 이 데보라 스미스 작가를 보면 예. 본인 스스로가 이 작품을 골라서 번역하기를 원했어요. 어허. 그런데 먼저. 28살이다 보니까 이 능력이 검증된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작가나 출판사가 맡겨도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 예. 열정적으로 이 영국의 출판사를 직접 접촉하고 그다음에 이 번역을 하겠다. 그럼 출간을 해줄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맡겨도 좋겠구나. 열정에 감동을 한 경우인데 정말 훌륭하게 번역을 해냈고요. 한국어를 배운 지가 6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아, 6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이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훌륭하게 해냈고요. 두 번째 작품, 아까 말씀드린 이 소년이 온다도 장편으로 번역을 해서 같은 번역자, 같은 출판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승승장구의 기세가 정말 번역자의 도움이, 조력이 매우 그렇게 중요했다. 했군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 앞으로 이러한 이 팀플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K문학을 해외에 알리는 데는 예. 정말 그 작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작가와 통하는 번역자가 신예이든 또 경력자이든 찾아서 함께 협업을 하는 과정이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예. 해외 문학상과 해외 시장에 예. 또 우리 문학 컨텐츠가 진출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진일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시상 장면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 번역가에게 고맙다, 먼저 고맙다 이런 말을 지금 이제 네, 번역가 나누고 있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짚어보죠. 네. 자, 우리의 K 문학, 뭐 이제 한류를 넘어서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문학도 네.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 뻗어 나가려면 우리의 토양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맞습니다. 되는데요. 조금 부끄러운 측면도 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훌륭한 작가가 있는데 독서량은
많이 부족한 편이죠. OECD, 우리가 선진국, 세계 30대 경제 대국 중에 최하위로 알려져 있고요. 부끄럽게도 미국의 뉴요커지라고 정말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명한 잡지에서 한국인들의 독서량을 비꼬는 칼럼까지도 실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 그러니까 해마다 10월 가을이 되면 노벨 문학상 작품상 발표를 기다리는데 예. 우리나라 누가 노미네이트 됐나? 항상 고은 시인이 올라가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원로 시인인데 예. 고은 시인의 대표작 만민보입니다. 얼마의 국민이 읽었을까?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많은 동요 중에 고은 작사, 곡들이 많은데 이게 그 작가의 작시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도 맨부커상을 받으니까 우리가 역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대중들이. 예. 이런 책이 있었나? 이런 작가가 있었나? 대중들은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 문학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번역돼서 해외에서 상을 탄들 그게 우리 것이라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외국인들이 더 사랑하는 우리 작가? 그럼 이건 좀 우리 스스로는 부끄러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 조사를 했는데 예. 우리나라 성인들이 1년에 책을 한 권 읽는 비율이 6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5% 한권 읽는 정도는 게. 한 권도 채 읽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 독서량. 그리고 201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책을 읽는 독서 시간이 6분에 불과합니다. 평균. 예. 그러니까 하루에 10분 이상 책을 읽는 사람 10%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메신저, 이 예. 스마트폰으로 이제 소통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쓰는 시간은 평균 20분입니다. 예. 독서량이 세계 최하위다. 그렇다면 우리 문학을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한강 작가의 이 채식주의자의 맨부커상 쾌거가 우리 출판 시장에 열광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영화도 다시 보기를 많이 하실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책도 다 사서 너도나도 볼 텐데 예. 이것이 반짝 붐으로 그치지 않고 예. 우리 굴러된 우리 문학을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주면 해외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준다. K-팝이 말이죠. 우리 노래 우리가 흥겹게 좋아하니까 그렇죠. 따라 외국에서도 부르는 네, 거예요. 싸이가 터지고 뭐 우리 아이돌이 터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학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예술인데 예. 이 문화예술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서 더 키워나가고 세계로 확산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책 선물하기가 좀 많이 유행해야죠. 유행을 하고 네. 뭐 한강 씨의 책을 좀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